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사인 법칙 설명드렸고 코사인 법칙부터 보면 다시 한 번만 제가 짧게 증명을 하고 자,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합시다. 제가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예각 삼각형을 그려봤으면 자, 라지 A에 마주보는 이 변이 스몰 a, 스몰 b, c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증명의 순서 정도도 웬만하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인 법칙은 외접원을 그리고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증명을 했고 코사인 법칙은 일단 출발은 수선이에요. 수선. 지금 제 그림상 꼭지점 A에서 아래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가장 이쁠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항상. 이쪽도 하나 나오고 이쪽도 하나 나오고 자, 그죠? 그럼 왼편이든 오른편이 됐던 제가 한번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뭘 표현할 거냐? 높이랑 밑변. 자, 지금 사인 B면 이거분의 이거지. 사인 B면 이거분의 이거고 그럼 C 갖다 곱하면 그대로 높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쓸 수 있지. C 사인 B. 사인 B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C 갖다 곱하면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코사인 B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C 코사인 B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직각 수선의 발을 내린 후에 한쪽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나머지 변의 길이를 표현하시고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이쪽 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이고 A에서 C 코사인 B 빼면 되지요?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잘 생각해봐. 그냥 랜덤으로 제가 그림 보기 편하게 예각삼각형을 그렸고 위에서 수선의 발 하나 내렸습니다. 내리면 삼각형이 양분되면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한쪽 삼각형 기준으로 나머지 변의 길이를 표현해 주시고 이제 그 표현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표현하시면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거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자, 빗변 길이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자, 이거 제곱하시면 C 제곱 사인 제곱 B 플러스 이거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제곱인데 뒤에 걸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곱.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얼마니 근데 C제곱으로 묶어내면 그냥 C제곱이지? C제곱입니다. C제곱으로 묶어내면 사인제곱 B 플러스 코사인제곱 B니까 제곱은 항상 1이죠. 그럼 뒤에서부터 좀 이쁘게 쓰면 A제곱 C제곱 먼저 쓰고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 증명한 거지. 됐습니까? 이게 코사인 법칙 증명해낸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수선의 발 내리고 증명을 한 것이고 다른 변을 기준으로 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A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앞 빼기 2 곱하기 나머지 두 변 여기 없는 알파벳. 근데 여기서 A는 뭘까요? BC에 만약에 변 BC가 이렇게 있으면 각 A는 끼인 각이지. 끼인 각. 그냥 랜덤인 각이 아니라 두 변에 끼인 각입니다. 맞죠? 제가 수험생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그때그때 바꿨는데 몇 번의 연산을 거듭하다 보면 둘 다 자연스럽게 아마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 넘기시고 이거 넘기고 양변 EBC로 나누면 이 같은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오케이.
둘 다 외우셔야 돼. 얘는 각을 기준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각각의 식이 나타내는 게 얘가 나타내는 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안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고 얘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 특정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사인 법칙과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도 특정한 경우에 쓰이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졌을 때 특정 각, 정확하게는 특정 각의 코사인 값 구할 때 자, 앞으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얘는 거의 100%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셔도 돼.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경우는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이거는 뭐 생각할 여지가 없다. 코사인이냐 사인이냐 구분하실 필요 없고 그냥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경우는 두 변의 길이랑 한 각.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이 많이 쓰이는데 이 한 각은 일반적으로 끼인 각입니다. 자, 제가 일반적으로 끼인 각이라는 표현은 100% 끼인 각만 주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른 각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만 가장 표준적인 상태는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 자, 이때 코사인 법칙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도형을 봤을 때 문장을 읽지 않더라도 두 변의 길이랑 가운데 끼인 각이 특수각이면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표준적인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몽땅 주어졌다 라고 하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특정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는 뭐랑 똑같니? 사인 값의 비랑 똑같다라고 했죠. 결국은 이 삼각함수의 코사인 값은 어떤 비를 나타내는 거니까 세 변의 길이를 정확히 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 변의 길이의 비만 알아도 되지. 그죠? 세 변의 길이가 꼭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변의 길이에 비만 주어지더라도 특정한 각은 구해낼 수 있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잘 두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된 거 맞죠? 하나 추가는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세 가지 배웠다라고 했어. 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세 개를 배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2 코사인 법칙이 여러분들은 그냥 코사인 법칙이 되겠고 근데 하나 더 이거는 요즘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예전 교육과정에서 제1 코사인 법칙이 있었어. 이거는 굳이 법칙이라고 할 필요 없고 왜냐면 어떤 특정 문제는 이런 관계식들을 모르면 아예 못 풀겠죠. 공식화해서 외워야 되는 게 맞고 얘는 공식화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이 45도라고 해볼게요. 이쪽은 30도라고 해볼게. 근데 여기가 A라고 주어지고 여기가 B라고 주어졌다. 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두 변이랑 끼인각 주어진 거 아니죠? 두 변이랑 끼인각 주어진 거 아닙니다. 끼인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 주어졌죠. 근데 이쪽 각은 제가 구해보면 몇 도? 115도. 115도? 105도. 105도. 105도 특수각이니? 아닙니다. 근데 얘를 구해내는 이 과정 자체를 예전 교육과정에서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경우는 사인 법칙으로도 이 변의 길이는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A, B가 주어졌다라고 해도 사인 45도분의 B는 사인 105도분의 이거잖아. 근데 105도의 값을 모르죠, 사인. 왜 이렇게 눈빛들이 흐리멍텅하지?
자, 모른다고 해줘. 이거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해내려면 구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이게 계산이 더 편해요. 가운데 수선의 발찌 그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A 코사인 45도. 자, 이 길이는 B 코사인 30도. 이렇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해내는 걸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현재는 용어는 생략됐지만 그래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니까 저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양쪽이 특수각이고 양쪽 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른 한 변 구할 때. 이때는 뭐 이런 수선의 발이라는 보조선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간단한 계산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빠르게 잘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외웠다는 가정하에. 승원이 왜 안 오니? 어제 축구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팀에 선출이 있어서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맞니? 모르나? 근데 선출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야? 부정 실격인가? 하긴 선출이 있으면 안 되지. 모든 스포츠의 선출은 아마추어랑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자, 서땡고. 서땡고를 보자. 우리 저작권을 완벽하게 지키는 퍼스트하고 이거를 동그라미 치면 안 걸린다는 게 웃기지 않니? 뭐 인생이 그렇지만 뭐. 자, 일단 변의 길이 AB가 8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B는 보통 우리가 변의 길이 소문자로 쓰죠. 소문자로 쓰면 ABC 중에 뭐니 저게? C죠. 각 C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B지. 이건 그러니까 C가 8. 얘는 A가 5. 얘는 B가 7이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몽땅 주어졌을 때 코사인 C. 그럼 이거 뭐 문장으로 공식을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가로 쑥 써도 되고 2 곱하기 양옆변. 양옆변이면 C의 양옆변이면 A랑 B죠. A, B입니다. 그 다음에 양옆변의 제곱의 합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자, 이거 구해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계산은 잘 하시니까 구하시면 2번 나옵니다. 2번. 자, 조금 확장판. 자, 41번 성땡고.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의 B가 3대 5대 7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사인 값의 B가 3대 5대 7인 건 알 수 있지. 근데 얘가 사인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절대 제가 주의를 당부한 게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3대 5대 7이라고 하지 않았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5대 7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봤을 때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 거 아니니 이거? 다 주어진 겁니다.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A를 길이의 B니까 저거 3K, 5K, 7K. 물론 어차피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3, 5, 7로 두고 구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뭐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인을 먼저 써야 돼? 코사인을 써야 돼? 코사인 A를 먼저 구해야겠죠.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 거니까. 그럼 코사인 A는 2 곱하기 양옆변, 양옆변이 BC죠. 바로 곱할게. 5, 7에 35, K제곱. 양옆변의 제곱의 합, 25K제곱, 49K제곱.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자, 그럼 얘는 70K제곱이 되겠고 얘에서 얘 빼면 40, 이거 더하면 65K제곱. 자, 5로 나누시면 자, 14분의 13 나오지? 이게 근데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값.
자, 얘는 코사인 값이고 그럼 사인은 뭘로 구해야 되겠니? 이제 마지막은 피타고라스 쓰셔도 되고 뭐 서술형이라면 제곱관계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곱관계.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죠. 1 마이너스, 자 이거 제곱. 자 그럼 얘는 14제곱분의 14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뭐 1학년 때 배운 곱셈 공식 변형 쓰면 인수분해 뭐 이렇게 되겠고. 근데 사인 A 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당연히 양수지. 삼각형의 한 내각이면 파이 라디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1사분면 각이든 2사분면 각이든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럼 이거 루트 씌워주면 14분의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27. 자 이렇게 되겠죠. 3번. 됐어요. 자, 몇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갈게.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사인 법칙일까 코사인 법칙일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입니다. 저런 형태의 식이 나오는 법칙이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얘를 전개를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전개를 하고 그대로 넘길게요. 뭘 넘기냐면 여기서 나오는 2ab 2로 넘기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 C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나는 얘를 봤더니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아. 코사인 C가 2ab분의 자 이거죠? 맞습니까? 그냥 얘는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뭐 논리적인 당위성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기계가 되시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플러스 ab니까 여기다 c제곱 플러스 ab 집어넣으면 c제곱 c제곱 없어지고 2ab분의 뭐? 자 2분의 1이지. 그럼 사인 c는 되도록이면 서술형에 꼭 제곱관계로 그냥 구하세요. 4분의 3이고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골라주시면 되지. 여기서 C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60도라고 특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사인 120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C를 구해내시면 안 되고 그냥 사인 C까지만 2분의 루트 3 적어주시면 돼. 그지?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를 제가 보고 53번 난이도 순으로 할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이해 좀. 자, 앞에서 이런 비슷한 모양의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야. 앞에서 이 비슷한 모양에서는 뭐 구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외접원의 반지름 혹은 넓이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이 끼인 각을 구하래. 이 끼인 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웃긴 게 여기 이 중에 백양 학생들은 기하 시간에도 저걸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배우고 3학년 때 되면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 2학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쓰는 거 배웁니다. 자, 그럼 이 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럼 첫 번째 초이스는 저각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원래. 탈락자, 선출, 부정행위.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기 어려워. 어려우면 그냥 편안한 거 아무거나 잡아. x는 1. 결국은 이 문제는 설계를 먼저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 세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특정 각의 코사인 값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 길이의 b나 길이를. 그럼 저는 b를 구하면 되니까 x좌표는 가장 편안하게 임의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빠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루트 2, 점과 점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5지.
이제는 직각삼각형이 없더라도 세 변의 길이에서 특정한 각의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2 곱하기 양옆변, 2 곱하기 양옆변 분의 양옆변의 제곱의 합, 이거 제곱 더하고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자, 그럼 루트 10분의 3이겠죠. 뭐 유리화 하시면 10분의 3 루트 10 나오겠고. 그죠? 저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을 잡은 거고 1을 잡든 2를 잡든 이 나오는 삼각형은 다 닮음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은 제가 의미가 있어서 잡은 게 아니야. 그냥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잡은 거고 그 바로 다음 화땡고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추억의 문제인데 최단거리 이건 서땡고로 할게.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3번 97년도 수능 문제에도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능 문제는 훨씬 복잡하게 나왔어요. 자, 그림은 모선 OA의 길이가 9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란 얘기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뿔이다. 모선 OA 위의 점 P에 대하여 OP가 3이다. 이 길이가 3이란 얘기죠. 3일 때 점 A에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 P까지 가는 최단거리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 이런 원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이거밖에 없어. 당연히 전개도야. 당연히 전개도고 수학에서 말하는 최단거리는 항상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체도형 상태에서는 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펼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개도 그리는 건 우리 초딩 때부터 했죠. 아마도 이런 형태의 전개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해요. 여기는 3, 여기는 9, 여기가 딱 5고 여기가 A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럼 이 원주의 길이는 얼마니? 6파이, 그죠? 아랫면의 원주는 6파이가 되겠고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여기 세타라고 하면 이 원주에 맞닿은 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아?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이 몇 파이 나와야 돼 지금? 6파이. 자, 여기 초등학교 때처럼 구하시면 안 돼. 삼각함수 다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으니까 여기 세타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3분의 2파이죠. 우리가 익숙한 60분법으로 몇 도? 120도.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전개도 그린 거예요. 이제 저 붉은색 최단거리라고 했어요. 옆면을 따라. 그럼 뭐 꽃갈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휘 감으면 얘가 원뿔이 될 텐데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출발하면 제가 지금 이 그림상 P는 이쪽에 있니? 이쪽에 있니? 여기다 찍어야겠지? 한 바퀴 돌고 여기다 찍어야겠지? 왜냐하면 이 모선 OA 위에 P가 있는 거잖아. 모선 OA 위에 P가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변이랑 이 변은 맞닿는 거죠. P는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한 거지. 이렇게 맞닿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옆면을 이렇게 곡선으로 P까지 도달할 텐데 최단거리라고 했으니까 걔를 펼쳐냈을 때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상태. 이거를 이렇게 말면 꽃갈콘 모양으로 말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이 모선 위로 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AP의 길이를 제가 스몰 a라고 했을 때 얘는 무슨 법칙을 쓰는 아주 정석적인 상태니? 코사인 법칙이지.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 구하는 거. 이게 가장 표준적인 상태라고.
자, 그럼 a제곱은 이제 식이 쭉 나와야 돼. 양옆변의 제곱의 합 빼기 2 곱하기 양옆변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코사인 값.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27이고 9니까 36이고요. 얘는 이쪽 먼저 계산하면 18에 3 곱했으니까 54고 자,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그럼 파이 앞에 계속 정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플러스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2,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맞자? 왜? 뭐? 36? 어디가? 응? 아, 미친놈이야. 81 플러스 9니까 90이죠? 그럴 수도 있지. 자, 117이지. 변의 길이는 양수니까 a는 루트 117입니다. 자, 117이면 뭐 대충 몇 루트 몇이겠니? 3루트 13이지. 1번입니다. 1번. 됐어요? 자, 얘도 패턴화 되어 있는 문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풀 시간 드릴게요. 작년 도땡고 51번으로 풀어봐. 51번. 어려울걸. 51번.